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1일에 매수했던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피부 미용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 1위였던 6월 1일에 장중에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중 진출 기대감과 수요 급증제로 설명해 드렸고 또 오늘도 장중 2% 오름세 보이다가 종가는 약세로 거래 끝이 냈지만 수익권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 이제 그 우리나라 네. 의료기기 관련된 장비 수출 플러스 이제 K뷰티 관련된 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이어서 상당히 지금 어떤 해외 수출들 특히 이제 리니지 제트의 어떤 장비들의 어떤 관심들, 흥행들이 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기대를 좀 갖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코로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K뷰티가 상당히 그 뭐 해외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중국 시장, 특히 이제 최근에 한한령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의료 관련된 장비주들은 상당히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 중동 지역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이제 5월 달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이 박스권 횡보를 좀 보였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지금 한 8,000원 초중반대에서 9,000원대까지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반등을 좀 보였었고 최근 이제 6월 달 들어오면서 다시금 9,000원대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 하지만 기술적으로 요 정고점 지난 이제 2월 달 고점대인 요 9,700원 혹은 10,000원대의 매물대 소화 과정에 지금 딱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고점대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제시했던 목표, 1차 목표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장중에 이제 9,850원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렸던 네.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요 정고점대에서의 차익 물량이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재반등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장비들의 어떤 해외 수출들의 어떤 증가세 이런 실적 기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고점대의 어떤 요 구간대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여전히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네.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정고점대에서 한번 팔고 또 밀리면 다시 사는 이런 이제 매매 전략도 괜찮고 조금 이런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뭐 잠시 쉬어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진득히 바라보면서 이 정고점대 돌파 여력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지난 고점 9,700원 10,000원대 매물대 위치에 있다 말해주셨고요. 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에 소화한 후에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 의견으로 단기로는 조정식 매수, 장기로는 보유 관점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5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폐배터리주 코스모 화학인데요. 3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6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거든요. 코스모 화학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요즘 뭐 워낙 2차 전지가 다시 네.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이제 코스모 그룹주라고 하죠. 네.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소재 쪽을 이제 개발 공급하는 회사고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쪽 우리가 이제 아직은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들이 어떤 리튬이냐 망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조정 부분도 지난 4월 달에 9만 원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좀 조정을 받았던 말 그대로 9만 원대에서 4만 원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점 대비 한 50% 정도의 조정
뭐 길게 보자면 코스모 화학의 주가 흐름도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금년 연초에 2만 원대 초중반대 가격에서 9만 원까지 거의 뭐 3, 4배 이상 200, 300%, 400%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시장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다시금 재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 요 4만 5천 원, 5만 원 구간에서의 한 1, 2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의 횡보 이후에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뭐 제시 드린 목표 네. 가격은 6만 원이긴 하지만 사실 내심 뭐 이거 7만 원, 8만 원대까지도 또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 섹터들의 어떤 전기차 판매 인도율도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투자 확대에 대한 국내 K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부각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이제 다시 또 반등 시권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만 원 부근에서 한 4, 5일 횡보 흐름 나온 이후에 다시금 이제 5만 5천 원 부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중기 추세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60일 이평도 이동 평균선을 올라타는 한 5만 6, 7천 원대를 올라서게 된다면 네. 어떤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들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다시금 오를 수 있는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6만 원대 이상 흐름까지는 계속 지켜를 보되 우리가 예정대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추가적인 흐름도 남아 있다는 부분 요거까지도 염두를 해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반등 다시 시작되었다. 5만 6천 원, 7천 원 선 올라선다면 탄력 더 가능할 것으로 붙을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6만 원대 이상과 그 위까지 추가 상승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의료 로봇 관련 종목 큐렉소인데요. 오늘 뉴스에 일본그룹과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 개최 계약식 예, 개최했다. 맞습니다. 부분인지 오늘 8% 장중 급등, 3%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큐렉소 수익률 좋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큐렉스라는 그 종목 자체가 인공 관절을 만드는 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고 뭐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이나 해외 쪽에 로봇 관절 수출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이제 5월 4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바로 움직일 걸 예상을 했는데 좀 지루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2, 3주가량 좀 횡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서야 재료가 나오고 지난번 이제 매물대를 좀 올라서는 네.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쪽 특히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미국의 FDA 그 인공 관절 승인을 좀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 교세라 쪽에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인공관절 로봇을 공급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번에 상반기죠. 2, 3월 달에 로봇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8,000원대에서 15,000원까지 거의 뭐 100% 상승이었죠. 한 달 동안에 올랐던 그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줬는데 자,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조금 한 2, 3주가량 정도 횡보 구간을 좀 오래 가졌던 부분이 좀 안타까워 했는데 최근 이제 6월 달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얘기할 때는 요 12,000원, 13,000원대의 매물벽 돌파가 일단 기술적인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중에 13,000원을 살짝 못 미치고 올라섰다가 다시 되밀렸다는 측면. 아무래도 2, 3주가량 횡보를 했기 때문에 뭐 관련 이제 수급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 혹은 뭐 상승 시에 나왔던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 때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본격화 된다라면 다시금 뭐 14,000~15,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약간 여기서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뭐 지금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그 로봇 관련, 특히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도 다시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미국, 일본 해외 사업 부분 비추어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14,000원, 5,000원 선까지 여유 가지시고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인데요. 지난주 엑소 관련 악재로 급락한 후에 다시 한번 오늘은 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3,300원인데요. SM은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 특히 SM 같은 경우 좀 악재가 나와서 네, 최근 주가가 좀 잘 네. 움직임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다시금 되밀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뭐 관련된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엑소 멤버들이죠. 일부 이제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나오면서 SM 주가가 좀 출렁거렸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상반기 때 작년부터 이제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일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좀 안정세를 찾고 상승세 흐름, 특히 이제 엔터 기반의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K-팝 열풍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대밀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SM이 엑소 일부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국내 이제 엔터 산업들의 어떤 호실적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의 어떤 탄탄한 재정적인 지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본다면 최근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이후에 뭐 9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뭐 11만 원대 이상 올라왔다가 좀 대밀린 게 아쉽긴 하지만 다시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본격적인 해외 활동들 또 앨범 발매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신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경기 방어주들,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꾸준하게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최근 증시가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 성격의 이런 엔터주들의 어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네.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뭐 11만 5천 원, 12만 원대까지 당장 치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네.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엔터주는 좀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이제 본격 실적의 어떤 모멘텀 발판이 되는 시기가 보통 우리가 3분기 이후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6월달, 7월달을 좀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그런 부분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발생됐을 때 공개 매수가 들어오고 16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9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 그래서 좀 최근 이제 4월 달, 5월 달에 시장이 주춤거렸을 때 좀 반등의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그 엑소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네. 철렁거렸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 따라서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 하반기, 3분기 이후 시점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기술주들로 일단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교체를 한 이후에 당장보다는 7월달, 8월달 이후 시점에 엔터주들을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10만 원대 아래권이면 단기적인 저가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0만 원 후반대, 뭐 11만 5천 원대나 뭐 12만 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단기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 취해 주셨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실적 가시화되는 하반기 대응 전략으로 말해 주셨고 단기로는 1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완화 제품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에는 7월 2배 증설 계획으로 예. 상승세를 보였고 또 오늘 아마존 출시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7% 가까이 오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바이오니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뭐 개인적으로 네. 그 국내에서 뭐 전 세계 처음 출시가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처음 출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미국 쪽, 특히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판매 승인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최초로 출시했던 이런 기능성 화장품들의 어떤 성공 기대감, 가능성, 또 그리고 성공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아마존에서의 코스메르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을 시작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우리가 보통 2회 화장품을 바르는 걸로 해서 지금 단가가 대략 원화로 친다면 대략 30만 원가량.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안 좋았던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탈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런 이제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거렸던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원재료 생산량을 지금 상당히 증설을 시키면서 늘리고 있다는 이런 발표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본격적인 판매 실적들이 집계가 되는 거는 뭐 당장보다는 아마 한 6월 말 그리고 이제 7월 중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판매 실적이 뭐 실시간으로 집계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판매 추이를 반응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판매 흥행 여부가 얼마큼 나온지 여부는 확인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판매량이 나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의 어떤 뒷받침과 성공 가능성들 요걸 본다면 다시금 강한 좀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대치만큼 판매 흥행이 나오지 못한다면 바이오니아 주가도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에 좀 상당히 한 60, 70% 높은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연초 2월 달부터 주가가 요 4만 원대 초중반 그리고 5만 원대 중반까지의 박스권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의 횡보 구간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월 초에 일부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원위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코스메르나의 어떤 판매 흥행 여부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4개월 동안의 횡보 흐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바이오니아가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8% 정도 공매도 물량이 지금 나와 있다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조하다는 이런 이제 장점을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초에 생각보다 기대만큼 판매가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빠졌죠. 이런 흐름들이 또 네.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물론 주가라는 게 향후의 어떤 미래나 주가 흐름을 뭐 지금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강세장이 흘러가고 이런 코스메르나의 판매들이 우리가 뭐 기대했던 부분만큼의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런 공매도 물량들의 어떤 쇼커버 물량, 즉 다시 말하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환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 판매 흥행 여부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바이오니아 주가 흐름을 좀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미 이제 오늘 지금 56,000원대로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56,000원대가 가격이 뭐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요 구간에서 지금 2, 3주 동안에 횡보를 했던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악재가 나오면서 우려감 때문에 급락했던 부분들의 어떤 물량서를 다졌던 그런 부분들, 따라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요 6만 원대 그리고 6만 원 중반대에 올라서게 된다라면 오히려 공매도 물량들의 환매도 물량, 쇼커버 물량들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 흥행 여부 체크하시고요. 흥행할 쪽으로 무게 더 실어주셨고 공매도 물량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3일에 매수했던 CIS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이고요. 4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IS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난 그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싼 LFP 방식의 배터리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CIS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삼성 SDI와 그 LFP 방식의 배터리를 양산, 생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최근 삼성 쪽에서 중국 공장 투자 확대 소식들이 나왔는데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동반 성장 가능성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CIS를 주가 흐름도 지금 조정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장비 쪽, 그다음에 LFP 방식의 배터리를 생산하다 보니까 여타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갈 때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최근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방향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요 가격 구간대 요 한 11,500원대 그리고 12,000원대에서의 어떤 충분히 단기 조정 마무리가 좀 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와 중국 시장에서의 LFP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 가능성을 본다면 다시금 우리가 흔히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은 요 13,000원대, 14,000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2호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이고요. 지난주 AS 때 35,000원 올라오는지 체크해보자 말해주셨고 상승 추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2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전해질 쪽 액체다 보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떤 화재 진흥을 못하는 그런 이제 큰 단점을 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서 전해질을 대체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 중에 있는데 최근 삼성 쪽에 시범 그 샘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샘플을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2호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상장 이후에 4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뭐 27,000원대 조정 마무리,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일단 완만한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까지 큰 강한 흐름이 보이기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물량 소화와 함께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의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양산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요 35,000원대를 좀 올라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뭐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3만 원 초중반대, 33,000원 언더권에서는 아직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점 염두를 해두시고 이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